오늘 2017년 1월 8일 오전 5시 20분입니다. 오늘 일요일인데요.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규호의 실전 사주 분석. 오늘 주인공은 38세 된 여성입니다. 성격이 털털하다는 얘기는 성격이 좋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애 낳고도 계속 병원 일만 쭉 해와서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직장이동은 많은 편이고 시댁이 땅 부자인데 아직까지 큰 돈을 준 적은 없고, 그럼 작은 돈은 줬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인이 열심히 일해서 40평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아직 40도 안 되신 분이 40평대 아파트를 마련하셨으면 그 지역이 서울인지 지방인지는 모르겠으나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바람을 자주 펴서 이혼을 몇 번이나 할 뻔했고, 이혼 요구도 남편이 했었다고 합니다. 홧김에 지인도 맞바람을 피우고 있고 이제는 서류상 부부처럼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남자 운은 별로 안 좋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남자 운이 어떤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식 때문에 그냥 사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건물 임대 사업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재물적으로 욕심이 많아서 언제쯤 투자할 때 운이 좋은지 궁금하고, 시댁에서 유산을 준다고는 했는데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시댁에서 유산을 주는 것은 일단 그 시부모들의 나이라든가, 나이가 많으면은 그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줄 가능성이 높고 그분들의 의지가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자분의 사주만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일단 흘러가는 대운이 괜찮게 흘러간다면 유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앞으로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이니까요. 대운이 좋다는 것은.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신년 경진월 정미일 정미시에 태어나셨습니다. 이분 사주를 봐도 딱 느낌이 오시죠. 사주가 틀린 게 없다, 그런 느낌이 딱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실전사주 분석을 회원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매일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틀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청한 내용하고 사주하고 안 맞는 게 이제 가끔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참 정확하다는 생각이 들고, 요즘 들어서 제 실력이 향상된 건지 아니면 제가 무슨 갑자기 신기를 받은 건지 그런 건 모르겠으나, 어쨌든 사주를 보면 신청하신 내용하고 틀린 게 없어요.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경신년 경진월 정미일 정미시에 태어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사주를 보면서 일단 남자하고는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배우자감으로 좋은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 입장에서 배우자감으로 적합한 여성은 아닙니다. 우선 이분이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주하고 똑같은 기둥이 있을 때는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안 좋다는 것이 대체적으로 일부 종사가 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분하고 사이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신청자가 이제 이분의 얘기를 듣고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남자가 문제가 있어서 자기가 이제 남자와 사이가 나빠진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런 거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남편 얘기를 들어보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고, 어쨌든 이분 사주는요, 배우자감으로서는 적합한 사주가 아닙니다. 이렇게 일주하고 똑같은 기둥에 있는 여성은 일단은 안 좋은 사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분이 목기운이 없고 또 뭐가 없죠? 수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오행의 구성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사주 분석이라는 게 오행의 구성을 보고 분석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가장 영향력이 큰 오행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보고, 그리고 아예 없는 오행은 또 어떤 것인가, 이것도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없는 오행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분 사주에서는 금기운이 3개, 토기운이 3개지만 월집 포함해서 토기운이 3개이기 때문에 토기운이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합니다. 그런데 식신상간운이 이렇게 강하잖아요. 그럼 식신상간운이 강하면 뭘 극하죠? 관성운을 극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식상운이 너무 강하면 남자운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혼하는 경우도 많고, 이분처럼 법적으로는 이혼을 안 했으나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도 많고, 남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이분이 수기운이 없잖아요. 그럼 수기운이 뭐죠, 여기서? 관성이잖아요. 남편을 나타내는 수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를 봤을 때 수기운은 없으니까 지장간에 여기 계수하고 임수가 하나씩 있지만 약하단 말이에요. 지장간에 있는 걸로는. 그러니까 수기운은 지금 이 사주에서 세력이 약해요. 토기운은 엄청 커요. 그런데 토기운이 수기운을 극하죠. 토국수로. 그러니까 수기운이 더더욱 배겨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 사주는 남편에 해당하는 관성운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여자를 내 색식감으로 맞아야 되는 남자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이 여자가 남자운이 약하다. 그 얘기는 색식감으로 적합한 사주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결혼하기 전에 만약에 이분의 시부모가 이 남자분의 어머니가 와서 우리 아들이 이 여자랑 결혼하려고 한다는데 한번 좀 봐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사람들은 궁합을 보잖아요. 이 남자랑 이 여자랑 잘 맞나 안 맞나 맞춰봐야지. 뭐 일주가 합의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딱 보는데, 궁합이라는 것은 두 사람을 맞춰보기 전에 일단 한 사람의 사주를 자세히 분석하는 거예요. 각자의 사주를 분석해야 되는데, 만약에 남자 쪽에서 의뢰를 했다. 그러면 여자 사주를 자세히 분석해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분이 이제 이분이다. 그러면 결혼 안 된다고 해야죠. 여자 사주로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드님하고 결혼을 시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목기운이 없어요. 목기운이 없으니까 인성운도 없어요. 인성운이 없다는 것은 그 인덕도 별로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혼자서 열심히 일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뭐 도움을 받는다든가 그런 생각은 갖지 않는 게 좋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분의 사주를 분석할 때에는 일단 사주팔자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10년 대운을 분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주라는 것은 사주팔자와 그 사람 자신을 나타내는 사주팔자와 주변 환경의 운을 나타내는 10년 대운 1년운을 따로 나눠서 분석을 해야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20대 30대를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이분이 언제 결혼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자들의 대부분 20대와 30대에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분의 대운이 31살 병자대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1살이 정축대운이고 31살이 병자대운인데, 이렇게 결혼 정년기 20대 30대에 배우자궁이 축미충 자미 원진살로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사주 자체도 배우자 운이 안 좋은데 이렇게 축미충 자미 원진으로 대운에서도 다 배우자궁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사주죠. 그러니까 여자의 사주를 볼 때에는 이 여자가 뭐 재물적으로 돈을 많이 버느냐 안 버느냐 뭐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요즘 같은 세상에 다 맞벌이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남자 입장에서는 내 색식감으로 맞아야 되는 그 여자가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결혼을 해가지고 이혼하지 않고 잘 살겠느냐. 뭐 그걸 첫 번째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여자가 뭐 직장 잘 다니고 돈을 많이 벌면 뭐예요. 나랑 사이가 나빠져서 이혼하면 끝나는 건데. 근데 이 여자분은 20대에 일단 배우자궁이 깨져요. 그리고 30대에 또 원진살이니까 이렇게 그 배우자궁이 깨지는 대운이 이렇게 20년 동안 들어오잖아요. 원진살하고 일지충하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뭐 50대 60대에 들어온다든가 10대 20대에 들어온다 10대하고 20대 초반에 걸쳐서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아주 일찍 들어오거나 늦게 들어오거나 그런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처럼 딱 결혼 정년기에 맞춰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타격이 크다고 봐야죠.
이렇게 결혼 정년기에 맞춰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타격이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남편하고 좋아질 가능성도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물론 남자분의 사주도 봐야겠지만 그 41세 의뢰대운 이후에는 대운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남편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갖고 뭐 어떤 계기가 될 만한, 반전이 될 만한 그런 뭐 행동을 취한다면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의뢰대운 이후로는 괜찮다고 봐야죠, 운이. 왜냐하면 이 사주가 지금 목기운이 용신운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지금 신약한 사주니까. 그런데 목기운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40대 50대 을목하고 간목이 계속해서 들어오죠. 그러니까 60 전까지는 비교적 괜찮다고 봐야 되고, 51세 갑술대운은 지지가 술미 형살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운이 아주 좋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41세 의뢰대운은 괜찮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대운을 해석할 때 너무 꼼꼼하게 따지면은요, 좋은 말을 해주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좋은 운이다 나쁜 운이다 이런 말을 할 때에는 이전보다 좋잖아요. 지금 31세 병자대운이 제가 원진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별로 좋은 운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전보다 41세 의뢰대운이 나은 건 틀림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땐 좋은 대운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너무 인색하게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인색하게 하면 좋은 말을 해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주 분석을 그래도 인생에 좀 희망을 가질 만한 그런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나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주 분석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41세 의뢰대운은 이전보다 훨씬 나아진다는 거. 40대 50대 이것이 이분에게 희망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물적인 부분에서는 희망적이라고 봐야죠. 남편하고 사이가 멀어지더라도 재물적인 부분이라든가 다른 여러 부분에서는 운이 좀 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이혼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시댁이니까 남편 쪽에 재산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부관계라는 게 다시 좋아지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반전이 있으면 또 좋아지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40대에 운이 좋으니까 시댁의 그분들의 뭐 나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돈이 그렇게 많다면 유산을 받을 가능성도 꽤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이었습니다. 일요일 새벽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 새벽형 인간이 되니까 한 8시만 돼도 막 졸리고 그래요. 그래서 새벽형 인간이 새벽엔 강한데 저녁 때는 좀 약합니다. 그래서 많이 피곤하고 그래요. 그리고 피곤한데 또 잠이 안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상당히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와인 같은 거 이렇게 책상 앞에 아예 올려놓고 한두 잔 이렇게 마십니다. 그러면은 또 금방 잠이 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일요일입니다. 2017년을 맞아서 처음 맞이하는 일요일인데요.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